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시에먼 하오. 안녕하세요.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학교 생활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자, 정 선생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선생님, 중국의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학교 생활이 빠듯한가요? 중국도 야간 자율학습이 있나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중국 학생들 3명을 내가 한번 데리고 어딜 때는 가봤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놀아봤는데, 그 친구들이 시험을 앞둔다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할 거 이만큼 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외우고, 막 자꾸 풀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입시가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처럼 야간 학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학생들도 입시가 굉장히 치열해서 여러분처럼 힘든 고3 생활을 보내는가 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정도보호의 용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 더 혹은 데이의 용법, 여러 가지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뽀하고 이의 성질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 그럼요. 본문의 내용을 화면과 함께 보시죠. 你考试考得怎么样？比以前好一点了。你呢？我考试前几天就感冒了，我头疼、发烧，真可惜呀。现在你身体怎么样？好多了，但还得吃药呢。听老师说，下星期六学校举行运动会，我也听说了，你要参加吗？这是我们高中时期最后一次运动会，我一定参加。我身体不舒服，还没决定呢。你多多保重身体，希望你能参加。 네, 잘 보셨나요? 그럼 본문을 한 줄 한씩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你考试考得怎么样?你考试考得怎么样? 여기서 너 시험 어떻게 봤니?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的怎么样 이렇게 돼서 정도부어가 나왔습니다. 考试考的 하고 考라는 동사를 한 번 더 써줬죠. 그래서 동빈 구조일 때는요. 동사를 한 번 더 써주고 정도부어를 나타내는 조사 더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怎么样 이라는 정도부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동사를 한 번 더 써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比以前好了一点了好一点了你呢? 이렇게 대답했죠. 比以前好一点了比以前 예전보다 비교문이죠. 比以前 예전보다 好一点了一点儿 약간이죠. 그래서 好 좋긴 좋아졌는데 好一点儿 약간 좋아졌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你呢? 너는? 이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험 어떻게 봤니? 너는?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죠. 我考试前几天就感冒了我考试前几天 내가 시험 보기 며칠 전에 前几天 하면 며칠 전이라는 뜻이죠. 前几天 며칠 전에 就感冒了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我头疼发烧头疼 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라는 뜻이고 发烧는 열이 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我头疼发烧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났어 라고 말하고 있죠. 真可惜啊真可惜啊 정말 안 됐구나. 너무 아깝게 됐다. 可惜 하게 되면 안타깝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됐구나. 아깝게 됐구나. 여기서 라고 하는 것은요. 감탄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이죠. 现在你身体怎么样?现在你身体怎么样?现在 지금 네身体, 네 몸은 怎么样? 어떠니? 요즘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好多了 많이 좋아졌어. 好了 좋아졌는데 얼마큼? 또 훨씬 많이 좋아졌어 라고 말하고 있죠. 단 그렇지만 还得吃药呢还得吃药呢 还 아직도 得 뭐뭐 해야 돼 吃药呢 약을 먹어야 돼. 아직도 약은 먹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때가 나왔는데 이 때에는 the, 때, 그 다음에 the 라고 발음이 3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발음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네, 여기 the, they, the 라고 the의 발음이 3가지로 나왔죠.
자, 첫 번째 보시면 더라고 발음이 됩니다. 더라고 하면은 동사로 얻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得到了好的成绩得到了好的成绩 하게 되면 得 얻었습니다. 得到了 얻었습니다. 好的成绩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得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还得吃药하면 아직도 뭐뭐 해야 한다. 吃药 약을 먹어야 한다 라는 표현이죠. 마지막에 더는 경성이죠. 더 경성은 짧고 가볍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더라고 해서 조사죠. 그래서 가능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입니다. 看得懂汉字라고 하면 看得懂 看보다 懂 이해하다 보아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을 한字한문을 한자를 보아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the는 세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the, they, the 이 세 가지 발음 꼭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럼 본문을 계속해서 볼까요? 听老师说听老师说 하게 되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听 들었는데 老师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라는 표현이죠. 下星期六学校举行运动会下星期六 언제죠? 다음 주 6, 토요일 날 学校举行 학교가 무엇을 거행합니다. 무엇일까요? 运动会 운동회를 학교가 운동회를 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我也听说了 나도 들었어. 我也听说了 나도 들었어. 你要参加吗? 你要参加吗? 너 참가할 거야? 너 출전할 거야? 라고 물어보죠. 这是我们高中时期最后一次运动会这是我们高中时期 이것은 무엇이에요? 뭐냐 하면은 我们高中时期 우리의 고교 시절에 最后一次 마지막 한 회의 마지막 운동회 마지막 운동회야. 이거는 우리 고교 시절의 마지막 운동회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我一定参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참가할 거야 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죠. 一定 반드시라는 표현이죠. 我一定参加 나는 꼭 참가할 거야. 我身体不舒服还没决定呢我身体不舒服 나는 몸이 不舒服 편하지 않아서 还没 한꺼번에 외우더라고 했죠. 이때는 발음이 还라고 됩니다. 아직 뭐뭐 하지 않았어. 무엇을 하지 않았어? 决定呢 결정하지 않았어. 몸이 안 좋아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你多多保重身体你多多保重身体 너 몸 좀 잘 보양해라. 너 몸 조심해. 좀 쉬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希望你能参加 몸을 보양을 해서 希望 뭐뭐 하길 바래. 你能参加 네가 꼭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래. 라고 능은 여기서 가능을 나타내죠. 네가 꼭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래.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과 관련된 어법을 보시겠습니다. 네, 정도보호가 나왔네요. 이 정도보호란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보호죠. 그래서 주로 더를 많이 쓰는데요. 이 더를 사용하는 정도보호가 있고 또 사용하지 않는 정도보호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용하는 정도보호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힘은 这小孩长得又白又胖 그랬군요. 이 조그만 아이, 이 꼬마 아이는 长得 이때 이 발음이 차오를 읽지 않고 长 이렇게 읽죠. 잘한 정도가. 자, 이 잘하다 다음에 더가 나왔죠. 이 더는 우리말로는 그냥 뭐만 정도. 그게 불편하면은 뭐뭐 하는 게 아니면 뭐뭐 함이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꼬마 아이는 잘한 정도가 잘한 것이 잘함이 又白又胖 하얗면서 새하얗 뽀얗면서 토실토실하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예문 他睡的 여기까지 해볼까요? 睡的 하면은 잠자다에서 더가 있어요. 잠자는 정도, 잠자는 것, 잠자는 결과가 그 잠잔 정도가 早 이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일찍 자다란 말이죠. 그래서 他睡的早 하면 그는 일찍 자고
또 치더완. 치는 이제 기상하다, 일어나다 뜻이죠. 역시 치란 동사 다음에 더가 나왔으니까 일어나는 정도가, 일어나는 것이 완, 완은 늦다이죠. 그래서 늦게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다, 쉬더, 일찍 잔다, 쉬더早, 늦게 일어난다, 치더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세 번째, 你考试考得怎么样? 자, 考试 시험이죠. 시험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당신 시험을 考的 考는 시험 보다의 동사입니다. 동사 다음에 더가 나왔죠. 그러면 당신 시험을 갖다가 考的 본 정도가, 본 것이, 봄이 怎么样 어떠하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마지막 예문 他唱歌唱得很好. 그녀는 唱歌 노래를 부르는데 唱的 부르는 정도, 역시 정도라 해석하면 좋겠죠. 부르는 정도가 很好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부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정도 보호죠. 자, 두 개만 우리가 볼까요? 원래는 하오하고 지 사이에 더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습관상 안 붙이고 그냥 하오지러, 뭐뭐지러 하게 되면 아주 끝내주게, 아주 극도로 좋아. 그래서 하오지러, 아주 좋아요. 이런 표현이고요. 하오도러, 역시 하오하고 더 사이에, 또 사이에는 더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빼고 하죠. 하오도러, 많이 좋아졌다. 이런 표현이군요. 네, 다음에는 팅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듣자니라는 표현이거든요. 자막을 보실까요? 네, 팅쇼가 나왔죠. 그런데 팅쇼 사이에 뭐가 나왔습니까? 라오스가 나왔죠. 어떤 사람이 나왔죠. 그러면 팅쇼는 듣자니인데 누구누구의 듣자니라고 할 때는 선생님 나왔을 경우는 선생님 할 때는 라오스 중간에 팅하고 쇼 사이에 집어넣죠. 그래서 선생님께 듣기를 팅 라오스 쇼 이렇게 표현하죠. 만약에 선생님 대신에 그에게 듣기를 할 때는 그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팅타쇼라고 하면 되죠. 또 혹은 남한테 듣기를 남이 그러는데 라고 표현할 때는 팅 런지아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또 다른 예문을 볼까요? 자, 팅하고 쇼 사이에 뭐가 나왔습니까? 네, 텐치 위바오란 말이 나왔죠. 날씨 예보란 말이거든요. 그런 날씨 예보가 그러더라. 날씨 예보가 말하기를, 날씨 예보에서 그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텐치 위바오 쇼. 그다음 明天下午下雪, 내일 오후에 눈이 내린대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날씨 예보가 그러는데 내일 오후에 눈이 내릴 거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어법에 관한 이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你考试考得怎么样？比以前好一点了。你呢？我考试前几天就感冒了，我头疼发烧。真可惜呀。现在你身体怎么样？好多了，但还得吃药呢。听老师说，下星期六学校举行运动会。我也听说了，你要参加吗？这是我们高中时期最后一次运动会，我一定参加。我身体不舒服，还没决定呢。你多多保重身体，希望你能参加。 네, 본문의 설명을 듣고 화면을 다시 보시니까 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테마어법입니다. 네, 오늘 테마어법은요, 주술수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수러문 하면은 상상이 되시죠? 주어와 수러가 함께 나와서 그것이 전체가 수러가 되는 문장을 우리가 주술수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문을 보시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자, 我头疼, 나는 头疼, 머리가 아파 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서 头疼, 头疼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 이것이 이 문장에서 나는 머리가 아파, 그래서 머리가 아파가 전체적으로 수러가 됐는데요. 이 수러를 또 분석하니까 주어와 수러로 또 다시 구분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头疼은 하나의 수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주술수러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장 보실까요? 我身体不舒服. 我身体不舒服. 네, 내가 身体不舒服 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몸이 안 좋아가 수어처럼 쓰였죠. 하지만 그 수어처럼 쓰인 身体不舒服를 또다시 분석해보면 身体, 몸이 주어가 되고 不舒服, 불편하다라고 해서 이게 또 수어가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이 주술수어문으로 구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中国人多, 北京自行车多. 中国人多, 중국은 人多, 사람이 많고, 北京, 북경은 自行车多, 자전거가 많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에 보면은 中国人多, 중국은 사람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많습니다 하는 문장이 수어처럼 쓰였지만 그것도 나누어 보면 人, 주어고요. 또, 수어가 또 있죠.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죠. 北京, 自行车多, 북경은 자전거가 또 많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 전부 다 주술수어문이 되는 것입니다. 네, 这里的空气很好，那里的空气也很好。这里的空气 하게 되면은 이곳의 공기는 아주 좋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곳은 공기가 좋다. 공기가 좋다가 전체적으로 수어처럼 쓰였지만요. 분석해보면 空气很好, 공기가 좋다라고 해서 주어와 수어로 구성되어 있죠. 那里的空气也很好.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곳의 공기는 좋다이지만 공기는 좋다를 또 분석해보면 空气, 주어와 很好, 수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어 부분이 주어와 수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가 주술수어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성조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1강이었을 때 배웠나요? 뿌의 성조 변화를 배웠습니다. 뿌는 원래 몇 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4성이라고 했죠? 뿌. 이렇게 4성이지만 뒤에 어떤 성조가 오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뒤에 1, 2, 3성이 오면은 뿌가 그대로 성조가 유지되고요. 4성이 올 때만 2성으로 바뀐다라고 배웠죠.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문만 외워주시면, 단어만 외워주시면 뿌의 성조 변화는 문제없겠습니다. 뿌多, 뿌망, 뿌하오, 뿌레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뿌의 성조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뿌 뒤에 1, 2, 3성이 올 때는 그대로 성조가 유지되죠. 그래서요. 뿌听, 듣지 않는다. 뿌来, 오지 않는다. 뿌好,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뒤에 4성이 오면 뿌가 2성으로 바뀌죠. 不是, 아니에요. 뿌, 不看, 안 봐요. 不去, 안 가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뿌의 성조 변화와 비슷한 이의 성조 변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도 마찬가지로, 뿌와 마찬가지로 1, 2, 3성이 올 때는 성조가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一天, 一直, 一起, 그대로 유지됐죠. 하지만 4성이 올 때는 2성으로 바뀌어서 一定, 一样, 一块,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뿌와 이의 성조 변화까지 알아봤습니다. 부천고등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인 원정훈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나요? 그러면 중국의 학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은 이제 본문 내용이 많았는데요. 질문은 그렇게 아주 깊은 내용은 아니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의 학제는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로 나눠져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소학, 샤오쉐라고 표현하고요.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중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학교, 제가 근무한 학교에 이제 그 학교는 중국의 자매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윤영성 실험 중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보고 선생님 우리는 고등학교인데 왜 중학교랑 같이 자매학교를 맺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중학교는 그 안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를 합해서 6년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쉐라고 그러면 중학교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똑같이 저희 같이 4년제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그 안에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것이 이제 우리랑 같이 똑같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대학에 떨어진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린 재수생들은 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죠. 근데 그 친구들은
떨어지고 졸업한 후에도 다시 학교로 모교로 와가지고 한 교실에서 재수생활을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자,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우리와 같이 뭐 이렇게 별 다른 점은 없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능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예문을 보실까요? 1번, 2번은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문을 보면요. 那现在我给你们留作业 이렇게 됐습니다. 现在 그러면 그러면 现在 지금 我给你们 내가 너희들에게 留作业 숙제를 내주겠다. 선생님이신가 보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请 기억 新课的生词整理一下新课的生词整理一下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新课 하면은 새로 배우는 과에 生词 새로 나온 단어를 整理一下 정리를 해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가 作业交到什么时候作业 하면 숙제죠. 交到什么时候 交라고 하면은 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언제까지 什么时候 언제까지 到는 어디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숙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인 것 같죠? 그랬더니 다시 선생님이 明天一定要交给我明天一定要交给我 내일 一定要 배웠었죠?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내일 반드시 交给我 나에게 내도록 하세요. 내일까지 반드시 내세요. 라고 선생님이 말하죠. 자, 그랬는데 여기 책에 보시면요. 一定要明天一定交给我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문장이 좀 어색해서 제가 선생님의 대사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明天一定要交给我 이렇게 말했죠. 했더니 학생이 好谢谢老师再见 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好,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谢谢老师 감사합니다. 再见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보시죠.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했습니다. 자, 다시 지문을 보시면 请 하고 新课的生词整理一下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비너가 그러니까 목적어가 뒤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新课 새로운 과의 生词 새로운 단어가 앞으로 나왔죠. 정리가 동사인데 정리가 뒤로 갔습니다. 자, 이럴 때 목적어를 앞으로 뺄 때는 어떤 걸 쓰죠? 네, 다시 문제를 보면은 네, 1번에 바가 있죠.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낼 때는 전치사 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바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를 사용하는 문장을 바자문이라고 하는데요. 바자문이 어떤 것인지 화면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바자문이 나왔네요. 목적어를 강조하거나 처치할 때 전치사 바를 목적어 앞에 두고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끌어오는 도치를 시키는 문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바자문을 사용한 문장을 예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죠. 자, 그냥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我看完了那本小说我看完了那本小说 하게 되면 看完 다 봤습니다. 저는 다 봤어요. 어떤 것을?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那本小说 그 소설책을 저는 다 봤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 봤습니다. 처치했죠. 그 책 한 권을 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처치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면요. 我把那本小说看完了 네, 바자문을 써서 那本小说라는 목적어를 주어 다음 그리고 동사 앞으로 끌어왔죠. 我把那本小说看完了 그래서 이 문장은 我看完了那本小说랑 전혀 아주 똑같은 완전히 같은 뜻의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문제 2번 밑줄 친 부분 交给와 다른 구조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交给我 여기서 交给에서 给가 마치 그 결과부어처럼 그렇게 사용됐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번 念完
네, 念完 읽었는데 다 읽었다. 결과적으로 다 했다, 마쳤다. 라고 해서 결과부어죠. 记住 기억해서 住 묶어놔라. 그래서 완전히 기억하다 라는 뜻이 되죠. 3번 做好 做인데 好 다 했다. 做好 잘했다 라는 뜻이고요. 5번을 보시면 睡着 잠이 들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4번은 等着你来呢 等着 여기서는 현재 뭐뭐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네, 그럼 여기서 결과부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어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사의 행위, 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看完, 다 보다, 见到, 보았다, 记住, 기억했다, 기억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 3번을 보실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딜까요? 大家好. 네, 저희가 항상 인사할 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老师好.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现在点名. 现在 지금 点名. 이 뒤에는요, 찍다라는 뜻인데 이름을 찍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추석 부르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现在点名, 추석을 부르겠다. 送란 처음에 불렀죠. 그 다음에 대답은 도착했어요. 到 라고 대답했죠. 자, 그럼 이 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교실이죠. 그래서 답이 4번 教室里 교실 안.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수능평가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뭘 배웠죠? 그동안? 네, 정도보어를 배웠죠. 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정도보어를 쓰면 일찍 자다, 睡得早, 늦게 일어나다, 起得晚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더를 사용하지 않는 거 있었죠. 好极了, 好多了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성조를 또 배웠죠. 성조가 뿌하고 이를 배웠는데 이 뿌가 원래 사성이지만 뒤에 1, 2, 3성 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읽고 4성 오게 되면은 부하고 읽어주는 거. 또 이도 마찬가지죠. 이도 뒤에 4성이 오게 되면은 2성으로 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마치기 전에 금주의 표현 한번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금주의 표현은 뭐죠? 네, 오늘 배울 금주의 표현은요, 대단하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好棒, 真棒, 棒极了라는 세 가지 표현인데요. 모두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들 말로 와, 캡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꼭 한번 알아두세요. 好棒, 真棒, 棒极了. 네, 여기서 빵빵거리니까 기분이 되게 좋죠? 오늘은 빵을 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好棒, 真棒, 棒极了. 어때요, 여러분? 자, 선생님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下次再见. 再见.